올해 순천 지역에서 냉해와 장마 등으로 쌀 농사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 농민회는 재난지원금 지원에 농민은 제외됐다며 재해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영암의 한 간척지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앞두고 주민들 사이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회가 시정 질문을 마쳤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시정 질문을 통해 목포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전라남도청 청원경찰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를 상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근무지 등을 대상으로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순천 지역의 쌀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봄철 냉해와 2달이 넘는 장마, 또 3차례의 태풍으로 소득은 반토막이 났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쌀 소비까지 부진한 상황인데요. 각종 재난지원금 지원에도 농민은 제외돼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지역 농민들이 시청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올해 쌀 농사 작황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정부의 2차,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민은 제외됐습니다. 순천 농민회는 순천시가 약속한 농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업 예산 15% 확보와 농민수당 도입, 농민 참여 농정 실현 등 농업 공약이 쏟아졌지만 농민 참여형 농정은 아직 제자리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올해죠. 2020년 본 예산에 비해서 2021년도 농업 기반시설 사업비가 보니까 오히려 몇십억 감소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농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지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순천시의회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순천시와 농민회가 약속한 내용 중에 부분적으로 실현되는 공약도 있지만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그동안 논의됐던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서로 이렇게 협의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식량 안보를 담당하며 농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농민들. 약속한 내용만큼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영암의 한 간척지를 두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암군 의회가 나서 반대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사업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군 3호읍의 한 간척지입니다.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로 농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전문 기업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전 용량이 원자력 발전소 2개와 맞먹는 2기가와트급 규모의 시설이 이곳 일대에 세워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암 그린 뉴딜시티 사업은 3호읍 서오리와 망산리, 미안면 신포리와 호포리 등 16.6제곱킬로미터 부지에 3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면 20년 동안 운영됩니다. 또 0.9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스마트팜 센터와 세계 자동차 박물관, 무화과 유통가공센터 등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자파를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핸드폰 전자파보다 수치는 더 작고요. 또 그러면서 두 번째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게 20년간 사업이 끝난 이후 이거에 해당하는 다시 이제 원상 복귀됐었을 때 복원시켰을 때 해당하는 폐자재 문제, 산업 폐기물에 해당하는 걸로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 패널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 100%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영암군 의회가 나섰습니다. 영암군 의회는 최근 간척지 태양광 발전 시설 긴급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조성 사업으로 주민 갈등이 증폭되는 등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진행된 간척 사업은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며 농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친환경 농업 육성도 신재생 에너지만큼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라며 대규모 우량 농지에 대해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예정 부지가 국가 산업단 대규모 간척지 조성된 우량 농지로 약 우리가 농민들이 거기에서 소농으로 한 500농가가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거기에다 조성된다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일단 거기에는 법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부분을 정확하게 조사 좀 해라. 영암군은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이 있고 지역은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지역민과 의회의 반대가 생긴 만큼 대책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태양광을 구축해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제 그 주목적은 국가 정책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더라도 주민 피해가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최대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추진회사는 땅 소유주를 대상으로 매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일부 주민이나 단체의 반발도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두고 찬반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시 의회가 시정 질문을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시정 질문을 통해 목포의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 여부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는 목포.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오염에 미치는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허술한 행정 절차의 문제점이 시정 질문에서 추가로 거론됐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사업인지 민간 투자로 추진되는 민자사업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민자사업으로 보면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근거해 목포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 하지만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다 공공사업으로 봐도 관련법을 적용하면 민간투자 사업자의 제한선은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민간투자법 8조 2의 1항에 따르면 민간에서 제한한 제한서를 반려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소각장 시설을 순환형 정비 사업을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은 꼭 이것은 별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또 같은 선상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발로 뛰는 의정 활동도 엿보였습니다. 목포 원도심은 최근 들어 근대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받아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지역. 그런데 원도심에 있는 근대역사 문화예술공원 일대는 수십 년째 방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바로 뒷동산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험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 본 의원이 가서 다 찍은 거거든요. 저 사람이 살 수가 없고 빛이 나오게 생겼어요. 수협 이전 부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업 규모를 부실하게 산정한 사실을 알고도 목포시와 수협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협 건물이 당초 계획보다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앞서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공사 계약을 체결해 어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계약 이후에 설계 변경, 건물 증액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없습니까? 없으신지 알고 계시죠? 이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았어야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 주체는 목포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흘간의 시정 질문을 통해 목포시 전반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한 목포시의회.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비롯해 시민들의 관심사를 적극 반영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도청 청사 외부 경계 요원인 청원경찰 1명이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가족과 지난 19일, 20일 접촉한 이 청경은 청사 건물 밖에서 주로 근무하고 있으며 접촉자는 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접촉자는 교대 근무자 2명과 가족 1명으로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는 자가격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청경과 접촉자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근무지 등을 대상으로 소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청사 건물을 폐쇄하지는 않고 대신 역학조사 후 후속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여수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시는 22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누적 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35번 확진자는 광주 확진자의 동선 접촉자로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일 광양에서 지역 감염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A씨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광양 확진자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됐는데요. 광양시 보건소는 A씨가 인후통 증상을 보여 22일 오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오후 3시 기준 광양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7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 감염 사례가 61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면서 고흥군과 완도군 등 지자체가 지역민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전 군민에게 KF94 마스크 3장과 덴탈 마스크 3장 등 마스크 6장씩을 배부하기로 했는데요. 마스크는 마을 이장과 읍면사무소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완도군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KF94 마스크 6장을 지급했습니다. 완도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방역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어촌 주택 취득 활성화를 위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재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조세 특례 제한법상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조건이 까다로워 주택 취득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회와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전라남도와 입장을 같이 한 시, 도와의 협력도 병행해 법 개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개발한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명칭이 시민 중지모아로 확정됐습니다. 여수시 공공배달앱 명칭 공모전에는 509명이 참여해 759건이 접수됐으며 상징성과 대중성, 적합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했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3월 여수형 공공배달앱 시민 중지모아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한국공공정책학회 주관 5회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에서 허석 순천시장이 지방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시정의 중심이 시민이어야 한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와 시민 주도, 시민 주권을 강조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장 토론과 별밤 토크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확산과 권분운동,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 대한 성과도 인정받았습니다. 강진군이 지역 복지사업 2개 분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강진군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와 기초생활보장 분야 등 2개 부문에 뽑혔습니다. 강진군은 재산 변동 대상자를 처리하고 복지 대상자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복지 서비스 지원에 노력한 점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노후주택 수도시설 개량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내년에 1,4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시비와 도비 등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양시청 상수도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노후주택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모두 1,5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